437쪽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폼 하면은 이전에 하나가 기억나죠?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었고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다가 이와 같은 복소수를 곱해서 그 함수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해서 얻어진 이 결과, 그랬다 우리는 그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트랜스폼이 이런 식으로 하는 트랜스폼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경우는 제로에서 무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fx 대신에 이제 ft를 썼는데 여간에 하여튼 그 함수의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i라고 하는 그 복소수가, 저기 허수가 그냥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임플리시트하죠. 그래서 이 p가 복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 컴플렉스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나 있는 반면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복소수 영역으로 확장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결과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해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 살았어요. 라플라스하고 푸리에하고. 하여튼 그 이 프랑스의 격동의 시기인데, 뭐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그 전제하던 왕정도 없어지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걸 대신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왕처럼 행동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이제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를 전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셉 프리의 경우는 1768년에서 1830년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이 피에르 사이몬 라플라스도 1749년, 그러니까 후리에보다 약간 먼저 태어나서 1827년까지, 그러니까 후리에보다 3년에 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은 나라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서로 교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 차이는 결국은 이제 적분의 구간에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 이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만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했고, 여기는 드러나 있진 않지만은 이것이 복소수가 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그 당시에 이 트랜스폼이 유행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하여튼 프랑스의 수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저기 그 코시도 이제 1789년, 요때가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1857년까지 이제 살았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당시에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뭐 많이 살았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물리학에 있어서는 앙페, 이런 사람도 이 1775에서 1836 해서 뭐 같은 시대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파스발 시오렘이 있었죠 앞에. 예. 그 사람도 1755년에서 1836년.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학문은 계속 됐어요. 뭐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0년이 넘은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200년 전에 그 혼란 시기에 이제 그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뭐 각자의 그 전공 분야에 어떤 그 과학의 학문적 이해에 이제 아주 매우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봐야죠. 우리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걸 구해봤죠.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해봐서 뭐 컴플렉스로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이제 구해보고서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이 후리에 트랜스폼하고 뭐 비교해보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T가 1, 그냥 1이에요. 1일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P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가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돼버리니까 그걸 이제 빼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P분의 1만 남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결과가 P분의 1이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P가 실수라면은 P가 0보다 커야죠. 그죠? 만약에 P가 이제 실수라면은 P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를 0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 P가 복소수의 경우에는 그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야죠.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0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소수가 되더라도 이제 실수 부분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으로 가버리면은 거기에 복소수 파트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더라도 실수가 0으로 가면 복소수도 따라서 0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소수라 하더라도 실수 부분이 0으로 가면은 뒤에 허수 부분이 따라 붙어 있더라도 그것도 같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P가 복소수일 경우에는 이제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지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가 T가 무한대일 때 0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해보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FT 대신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적분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또 이렇게 이제 앞에 상수가 붙고 이제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이 0으로 가는 그 전제 조건은 A 플러스 P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야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플러스 P의 T가 0으로 간다. 그래서 A와 P가 복소수일 때 그 A와 P를 더한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야지만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그런 이제 조건 하에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뭐 ft와 gt가 있는데 그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떡 봐도 각각을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더해서 한 거는 각각을 해준 거니까 따라서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그죠?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수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수의 어떤 그 함수에 상수가 붙었다 하는 것도 트리비얼 하죠. 상수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수를 바깥으로 빼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따라서 어떤 함수 f에다가 상수가 붙인 어떤 그런 경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스몰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상수 c 똑같은 상수 여기 앞에 있던 상수가 똑같이 붙여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로서 이제 컴플렉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컴플렉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결국은 iat-pt 이렇게 익스포넨셜에 그렇게 되고 따라서 요거는 이제 저기 요 분모로 내려오고 익스포넨셜 ia-pt에 이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요 부분이 약간 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 p가 이제 요 p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만들어 줘야죠. 이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로 하면 p ia가 돼요. 그죠? 그래서 p ia라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0보다 커야지만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분모에 i를 두는 것보다는 분자를 올리는 게 이제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양변에 p 플러스 ia를 곱해주면은 이건 p제곱 플러스 a제곱에 p 플러스 ia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라플라스의 그 얘가 이제 뒤쪽에 가면 있어요. 뒤쪽에 이제 요 챕터의 끝부분에 가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코사인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dt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분적분을 해줘야죠. 그죠? 부분적분을 해줘서 이게 다시 또 코사인이 될 때까지 해갖고서 뭐 이제 정리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이제 부분적분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요 이제 요 익스포넨셜 i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iat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코사인 at 플러스 i 사인 at이고 그 다음에 아까 라플라스 f 플러스 g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라플라스고 그러니까 요거의 라플라스와 요거의 라플라스인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상수 곱하기 이거 이제 함수는 그냥 상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다 이용해 갖고서 우리가 익스포넨셜 at의 결과로부터 그냥 코사인 at의 라플라스와 사인 at의 라플라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의 실수 부분이 바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일 것이고, 그죠? 즉 p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p 한 거, 다시 말해서 익스포넨셜 i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실수 부분이 바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로 요것의 실수 부분, 즉 p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p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익스포넨셜 IAT 해갖고서 적분도 쉽게 되죠. 이렇게 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결정할 수 있고, 사인의 경우는 허수 부분이죠. 그죠? 사인의 경우는 요것이 허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요것의 허수 부분이니까 p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 한 것이 바로 sin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몇 가지 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미분을 해봐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코사인 AT 한 거, 요거를 A에 대해서 한번 이제 편미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A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P와 A의 함수니까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T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A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요거를 미분해 볼 것 같으면은 p제곱 더하기 a제곱의 제곱분의 이제 a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2a를 곱해져서 마이너스 2ap가 돼요. 그죠? 분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편미분할 수 있죠. 어떻게 편미분하냐면 이건 지금 t에 대한 적분이고, 이건 a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그냥 안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그냥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a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a를 포함하는 함수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갖다가 코사인 at를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 마이너스 사인 at가 되고, 이 부분을 미분할 것 같으면은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at에다가 t를 곱한 거, 이게 되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결과는 뭐냐면 마이너스에 요거만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가 하면은 t의 sin at라는 함수, 그러니까 그냥 sin at가 아니라 t의 sin at라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t의 sin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마이너스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이거 된 거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를 다 제거하면은 결국은 이제 t의 sin at라는 함수, sin at가 아니라 t의 sin at라는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p제곱 플러스 a제곱의 제곱분의 2ap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sin at하고를
비교해 보면 재밌죠. 그죠? sin at의 경우는 sin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p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a 이렇게 됐는데 이게 t가 곱해지니까 sin at에다 t가 곱해진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요거 제곱이 되고 분모는 요거 제곱이 되고 분자는 이제 a에다 2p가 더 추가되는 이제 그런 결과다. 그러면 뭐 코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수를 우리는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요 끝부분 단원의 끝부분인 좀 뒤로 더 이제 해야죠. 우리가 이 단원을 더 하고서 이제 8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469쪽이에요. 8장에 있는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가 468쪽에서 끝나고 469쪽부터 470쪽, 471쪽에 걸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결과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디퍼런셜 이퀘이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인호모지니어스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의 그 파티큘라 솔루션 이런 거를 얻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그 챕터에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소개되는 이유가 그 자체로도 이제 중요성이 있지만은 공학에서 많이 쓰죠. 뭐 전장공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분석하는데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특히 인호모지니어스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파티큘라 솔루션을 구하는데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용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